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수년 전 유가 하락으로 인한 상선업계의 발주 감소와 해양 플란트 사업의 적자로 한국 조선업은 위기에 몰렸습니다. 대형 조선업체들은 수주 절벽과 경영난이 심해지자 대규모 인력 감축에 나섰고 중소조선업체들은 파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소가 몰려있는 거제와 통영지역 경제 역시 불황의 여파가 찾아왔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웠던 부분은 한국 조선업을 이끌고 있던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이었습니다. 마침 카이에서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비롯해 소형 민수헬기, 무장헬기 등의 핵심 사업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었고, 이들 사업 개발 등에 3,8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어서 검증된 우수 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조선업체들의 인력 감축으로 나온 고급 설계 인력들을 흡수한 곳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이었습니다. 항공과 조선은 수송기계산업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공기나 물과 같은 유체를 통해 수송이 이루어진다는 점, 또한 원거리 수송에 적합하다는 점에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항공 용어나 정의가 조선에서 유래된 경우도 있습니다. 항공기의 속도 단위는 배와 같은 노트이며, 항공기의 방향타는 배의 키를 일컫는 러더라고 부르며, 구조역학이라든지 공기역학 등이 조선업과 유사한 분야가 많습니다. 또한 수송기계를 제조하는 점과 대형 군수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직무 연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로 군용선박을 개발할 때 방위사업청 산하에서 사업을 따내고, 탐색 개발과 체계 개발, 소도 양산을 하는 시스템이 항공기 개발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로 인해 조선 고급 인력이 체득해온 시스템과 계통 구성이 비슷해 업무도 빠르게 습득할 수 있으며, 조선업에서 습득한 개발 프로세스를 항공 개발에 적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부분은 숙련된 조선 인력들은 카이가 위치한 경남 사천 인근 도시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근무지 변화에 따른 부담도 덜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카이에 입사한 조선 인력들은 3개월에서 6개월간의 재교육을 거쳐 KF-X와 LAH 및 LCH 사업과 위성 개발 등 전 분야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30대이며 조선업체에서 선임이나 과장급이었습니다. 카이에 따르면 작년 경력직으로 입사한 연구개발 인력 329명 중 24%인 79명이 조선회사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6년부터 4년간 경력직 채용 인원 1169명 가운데 31.9%가 조선회사 출신이었습니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93.3명에 달합니다. 카이는 2016년부터 연구개발직을 중심으로 경력직 채용을 대폭 늘렸습니다. 한국형전투기와 소형 무장헬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연구개발 사업관리 등에서 대규모로 사람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카이의 경력직 고급 인력 풀 가운데 하나는 조선업이었습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조선업 출신이 각각 207명 중 72명, 249명 중 133명에 이릅니다. 2018년에 뽑힌 384명 중 89명도 조선 인력입니다. 이전에 다니던 회사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STX조선과 현대중공업, 그리고 한진중공업 등 19곳입니다. 더욱이 앞으로 카이가 진행 예정인 항공정비 분야에서도 적지 않은 조선 인력을 흡수할 전망입니다. 카이는 2018년 말에 MRO 사업체인 한국항공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출범시키고 민항기 정비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해외 항공정비 의존도가 높다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습니다. 2018년에는 항공사들은 전체 정비비의 54%에 달하는 1조 3,796억 원을 해외 업체에 지출했습니다. 2017년에도 1조 1,733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나마 2018년 6월 경남 사천의 항공정비 전문업체 한국항공서비스가 생기면서 해외 의존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서비스가 2026년까지 2만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조 6,800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일은 한국항공서비스 본사가 경남 사천시에 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성동조선 퇴직 인력을 흡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성동조선은 한때 세계 10위권에 있던 중형 조선업체였습니다. 지금은 법정 관리에 들어가서 800여 명인 인력을 400명 선까지 줄이는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진행 중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카이 신규 사업인 항공정비 사업과 관련해 성동조선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국내에는 KF-X 사업이나 헬기 개발 사업 등 무기 개발 사업에 대하여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장 무기를 수입하게 되면 한국의 국방력은 증강되겠지만
사회 파급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올해까지 KF-X 사업으로 만들어진 일자리가 6,800여 개 이른다고 합니다. 기업과 연구소, 그리고 연구에 참여한 대학 등 112개 기관이 참여해 일으킨 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2조 1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 분야 연구개발 인력 비중은 36.9%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는데 KF-X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KF-X 사업은 항공기 설계와 비행 제어 및 시험 평가 및 항공전자, 기체 설계와 제작, 그리고 조종사 훈련 등 거의 항공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조선 산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KF-X를 비롯한 무기 개발 프로젝트는 숙련된 고급 조선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았으며 조선업계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사 마찰 등의 대립을 막아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최근의 언론 기사에서는 LNG선을 국내 조선업계가 싹쓸이하는 등 조선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기사가 많이 보입니다. 아직 국내 조선업계가 구조조정을 마친 것은 아니지만 항공산업이 순조로운 구조조정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카이 관계자도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갑작스레 대규모로 필요하던 시기에 조선업 불황으로 이직 의향자가 꽤 있어 회사 운영에는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고급 엔지니어를 제때 확보하지 못했다면 KF-X나 LAH 사업 진행에 큰 차질이 벌어졌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처럼 세계 최고의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 인력들은 KF-X와 각종 무기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세계 최고의 선박 설계 기술이 KF-X 개발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업종 간의 인력 이동은 국내 산업계에 큰 시너지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